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제한이 MAJ 지지층을 분열시키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연방직원 대규모 감축 시도 4만 명 사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요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재건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하면서 그의 핵심 지지층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일부 공화당 인사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및 재건 제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잔해를 치우고 해변 휴양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발언은 그의 참모진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논의해왔지만 구체적인 점령 계획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측 관계자들은 가자지구에서의 미군 주둔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계획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내부의 반응 예상 밖의 반발. 공화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왔지만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너는 우리는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미국이 집중해야 할 곳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너니 언급한 동팔레스타인은 2023년 열차 탈선 사고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미국 내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아랍 국가들과 통화해본 결과 이런 접근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이 제안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지출 삭감,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셋째,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우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외교 전문기관인 외교관계위원회의 중동연구원 스티븐 쿡은 이 제안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발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며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 극우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제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트럼프의 발언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진정한 응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넷째, 트럼프의 전략적 계산과 향후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미국이 해외 영토를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캐나다 일부 지역까지도 미국이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가자지구 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실제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현직 및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것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는 일부러 급진적인 제안을 던져놓고 이후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종종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의 미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발언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다섯째, 마무리 및 시청자 의견.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재건 제안이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 직원 감축 정책과 그에 따른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4만 명이 넘는 연방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감축 정책 목표 달성 실패?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 직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 인력을 5에서 10% 감축하고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기대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만 명의 연방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마지막 날까지 더 많은 직원이 사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둘째, 직원들은 왜 사임을 꺼리고 있을까? 사직서를 제출하면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노조와 법무 관계자들은 이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주요 이유 3가지. 9월까지 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직 후 연방직원연금 플랜에 접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래에 다시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많은 연방직원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직보다는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또 내가 만난 연방직원들 중 아무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불신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전략, 연방 직원들은 불안감 증가.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행정명령과 기관 해체를 통해 연방 정부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 대부분은 이미 유급 행정 휴가 상태, 교육부 소속 수십 명의 직원도 행정 휴가 조치, 다양성형 평성 포용성 관련 부서 직원들도 대거 축소. 정부 인력을 줄이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방 직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 중이거나 특정 비정규직 계약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주요 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넷째, 연방 직원들의 반응 사명감과 현실 사이의 갈등.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정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연방 직원들은 정부의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된 표현. 연방 정부 일자리는 낮은 생산성을 가진 직업이다.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연방 직원들의 선택, 앞으로의 전망. 일부 직원들은 조기 퇴직을 선택. 미래 해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도 있음. 일찍 떠나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지만 대다수는 남기로 결정.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음. 공공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 단기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 미국 연방 직원 노조 대표는 연방 직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다. 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섯째, 마무리 및 시청자 의견.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감축 시도와 그로 인한 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